손범규 변호사님이시고요. 지금은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우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방송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오늘. 네, 서로 훈훈하게 덕담이 오갔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신가 봐요. 52세죠. 야, 우리 정준결 단장님이 밀리시겠는데요. 네, 변호사님 오늘 아침 기사 보셨죠? 네. 제가 뭘 질문할 건지 아시죠? 네. 뭐 저는 그런 좀 기사가 나온 거에 이게 좀 때가 늦었다. 그때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죠.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 아니세요? 처음. 맞습니다. 자, 본인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 저는 네. 이제 그 18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요 최근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재판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제가 TV에 나와서 좀 여러 가지 방송도 많이 하시고 그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그 유영하 변호사님만 변호 활동을 하시죠, 당시. 그렇죠. 다른 분들 거의 안 들어가 계시던데. 네. 괜찮습니까? 재판이 가능합니까? 글쎄 뭐 그건 우리 대통령 전 대통령 뜻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탄핵 재판, 그러니까 헌재 재판 관련된 변호사님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되게 안타까워요. 네.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방송에서 못할 말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거르지만 그저 답답함이 많으시죠. 네. 그 이번에 저보고 선거 나가서 제가 이제 유세 때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답답함의 표출이었거든요. 이게 말 못하는 답답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우리 전 대통령님을 위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재판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중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근데 정말 저도 입을 꽉 다물고 벙어리 생활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자 뉴스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 삼성 청탁 입증 못해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로 인정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특검하고 변호인단 입장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라는 게 그 특검은 모든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중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핵심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렇게 훌륭한 증거, 유력한 증거인데 왜 원본조차 안 보여주나?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도 못하냐? 그런 게 못 무슨 보셨습니까? 증거냐? 전혀? 네, 그렇죠. 저는 변호인단은 그래도 몰래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아니 전혀 제출이 되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특검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서 누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지나가면 다 기억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증거 차고 넘치는 거 좀 보셨습니까? 증거 차고 넘친다 하면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안종범 수첩. 근데 우리가 볼 권리도 있지 않나요? 변호인단에서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네. 변호인 역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자체로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왔죠. 제출 자체를 안 하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럼 그것도 안 본 상태에서 탄핵 재판이 끝이 나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아니 증거가 현출되지도 않았는데 네. 무슨 소리냐, 뭘 입증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재판부에서는 그 수첩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수첩을 제시하면서 검사가 묻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 안종범 수석이 답을 한 그 조서 그 부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 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그때 당시도 안종범 수첩은 현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바도 없었죠. 그런데 그 수첩이 가지는 증명력에 대해서 정말 요란하게
언론에서 정말 뭐 대단하게 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도 63건의 수첩이 증거다. 근데 그럼 완전 그 요란하기만 했지 하나 내용이 없어. 근데 지금 자, 두 파견력이 가지만 없는 거야. 우리가 법조인이고 두 가지만 팩트를 집어 보겠습니다. 자, 수첩 공개됐습니까?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공개된 그렇죠. 거. 이번 재판에 무려 30몇 차, 38차 공판인가 뭐 하면서 40번 정도.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로소 그게 현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현출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제출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총 63건 수첩입니다. 근데 63건의 수첩인데 핵심 증거 무슨 핵심이냐?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고 했던 안종범의 수첩이 63건이었는데 바로 어제 수첩의 신빙성 부분이 신문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수첩이 직접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네, 네. 그러면요, 변호사님, 직접 증거와 그럼 간접 증거는 이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설명 좀 직접 해주세요. 증거는 이제 요증 사실, 증명이 필요한 사실을 그 자체로 바로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요증 사실 직접 증명하는 거고 간접 증거는 그렇게 직접적인 증명력이 없고 단순히 정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대고 얘기한다면 요증 사실은 이제 뇌물죄, 즉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요증 사실인데 그걸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고 다만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라는 간접 사실 정도는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뜻이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직접 증거라는 것은 뇌물죄의 증거. 이게 직접 증거인데 그렇게 볼수 간접 증거라는 것은 수첩이라는 게 있다. 네. 그렇죠? 수첩이라는 게 있고 네. 또 그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만남이라는 간접 사실이 있었다. 만나기는 했다. 만나기는 한 것 같다. 아니 근데 그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건 증명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새벽에 3시 정도 깨서 이걸 내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웃었는데요. 그 수첩 안에 깨알같이 다 메모가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기사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발언 주체도 없이 단어 위주의 나열이다. 그 안종범 본인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 새삼스럽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안종범 수석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안종범 수석에게 그때 당시 서석구 변호사님이 이제 질문을 할 때 안종범 수석이 대답을 한 내용이 뭐냐면 그 수첩에는 대통령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자기가 받아 적은 것도 있고 네. 또 박 전 대통령과 다른 분의 대화를 박 전 대통령 또는 그 다른 분이 전달해줘서 적은 것도 있고 또는 제3자 전혀 대통령과 상관없는 제3자와 자기와의 대화도 적은 것도 있고 자기 혼자 생각도 적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내용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로 봐도 읽어보면 이게 대통령의 발언인지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의 발언인지 뭔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 그대로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사에.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진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은 안종범의 그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를 해주질 않았고 취급도 안 해줬고 그걸 전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취급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특검의 주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안종범의 진술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뤘더라면 언론이 그렇게 좀 소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좀 객관성을 가지고 이런 마녀 재판, 여론 재판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게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면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얼마든지 양측의 목소리를 동등하게만 실어줬더라면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생각난 게 변호사님도 수첩 쓰실 때 있죠? 그럼요. 네. 근데 나중에 다 알아보세요? 아유,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수첩을 적을 때 빨리 적으면서 흘려 쓰기 때문에 나중에 제 글씨도 이게 내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저도 제가 제 글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네.
통화하다가 예. 아무 말이나 따라 적을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 수첩이지만 제게 아닐 때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보면요. 일주일에 한 권씩 그 수첩을 썼대요. 그럼 수첩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신문에 낸 내용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12일자 수첩에는 은산분리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는 특검 측 설명에 안 전 수석은 웃으면서 저보다 더 잘 보시는 것 같네요. 글쎄. 본인이 못 읽은 거예요. 예. 수첩 속 단어들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불분명한 점도 문제였다. 뇌물죄는 대가성 입증이 책임이기 때문에 혜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단어를 누가 언급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컨대 2월 15일 수첩에는 금융지주회사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금융지주 이야기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누가 한 말인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까? 라고 묻자 안 전 수석은 그렇습니다. 대화가 있었던 것만 불러주셨습니다. 즉 주체가 없네요. 예, 그런 것들을 만약에 누가 얘기한 거고 어떤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 하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거 만약에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자 동아일보 신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인용하고 제 생각을 하나도 넣지 않고 신문 기사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언론이 지금 보도가 다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것만 읽어보면요. 이런 근데-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전 되게 안타까워요. 네. 저는 진실의 눈과 진실의 입 그리고 진실의 가슴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게 진실일지 아니면 더 많은 진실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게 정말 진실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변호사님은 그 과정에 계셨잖아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기사 보고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이 당사로 오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참 그때 해도 너무들 하더니 참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데 차창 밖으로 비가 쫙 쏟아지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진실의 눈물이다. 그런데 당사에 가까이 올 때 되니까 금방 또 비가 그쳐요.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다. 이렇게 비가 뚝 그치듯이 제발 좀 이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론 재판, 마녀 재판 이런 비이성적인 이런 그런 언론의 어떤 그런 그 객관적이지 못한 감정 섞인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검찰 지상주의라 그럴까요? 검찰에서 부르기만 불러도 죄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 후에 무죄가 된들 기사 안 나와요. 기사 안 나오고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카드라 통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수준이 아니고요. 그런 거 같아. 아님 말고. 지금. 그 피의 사실 공표라는 거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피의 사실을 마음대로 막 공표하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서 방송되고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자 기사에 최순실이 염색했다는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건 수용자를 위한 인권적으로 염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에는요. 최순실의 안경이 바뀌었더라도 기사였고요. 머리 염색도 기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잘못된 건 파헤쳐야 하는 게 맞지만 죄가 미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때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이 힘들게 탄핵 재판을 싸울 때 그 옆에서 돕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진실이 나오기 시작할 때 같이 방송에서 이야기 좀 도와주세요. 예, 저는 그 순간에 없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거든요. 네, 이제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기사를 근거로,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함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죠. 카드라가 되잖아요. 네, 네. 기사를 근거로 하나하나 이야기 좀 풀어갑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할 거예요. 진실은.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제출이 되진 않았었어요. 또 그뿐이 아니라 이런 말도 있었어요. 특검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제가 기억력이 좀 좋아서 누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지나가면 다 기억하는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증거 차고 넘치는 거 좀 보셨습니까? 증거 차고 넘친다 하면서 그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안종범 수첩. 근데 우리가 그 근데- 볼 권리도 있지 않나요?
변호인단에서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를 했는데 네. 변호인 역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자체로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왔죠. 제출 자체를 안 하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럼 그것도 안 본 상태에서 단핵 재판이 끝이 나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아니 증거가 현출되지도 않았는데 네. 무슨 소리냐, 뭘 입증을 하냐. 그랬는데 이제 그때 당시 재판부에서는 그 수첩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수첩을 제시하면서 검사가 묻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사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한 안종범 하시고. 그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그 유영하 변호사님만 변호 활동을 하시죠, 당시. 그렇죠. 다른 분들 거의 안 들어가 계시던데. 네. 괜찮습니까? 재판이 가능합니까? 글쎄 뭐 그건 우리 저 대통령 뜻이 전 대통령 뜻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탄핵 재판, 그러니까 헌재 재판 관련된 변호사님들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되게 안타까워요. 네.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방송에서 못할 말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거르지만 그저 답답함이 많으시죠. 네. 그 이번에 저보고 선거 나가서 제가 이제 유세 때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답답함의 표출이었거든요. 이게 말 못하는 답답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우리 전 대통령님을 위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재판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중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시집가면 주석이 답을 한 그 조서 그 부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 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그때 당시도 안종범 수첩은 현출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바도 없었죠. 그런데 그 수첩이 가지는 증명력에 대해서 정말 요란하게 언론에서 정말 뭐 대단하게 그 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도 그렇고. 63권의 수첩이 증거다. 근데 그건 완전 그 요란하기만 했지 하나 내용이 없어. 근데 지금 자, 두 파견력이 가지만 없는 우리가 거예요. 법조인이니까 두 가지만 팩트를 찝어 보겠습니다. 자, 수첩 공개됐습니까? 여태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가 요번에 이제 공개된 거 그렇죠. 같아요. 이번 재판에 무려 30 뭐 몇 차 38차 공판인가 뭐 하면서 40번 정도.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비로소 그게 현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데 여태까지 그걸 현출을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때까지 제출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총 63권 수첩입니다. 근데 63권의 수첩인데 핵심 증거 무슨 핵심이냐? 박 전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라고 했던 손범규 변호사님이시고요. 지금은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우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방송보다 훨씬 잘생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는데 오늘. 네, 서로 훈훈하게 덕담이 오갔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신가 봐요. 52세죠. 야, 우리 정준결 단장님이 밀리시겠는데요? 네, 변호사님 오늘 아침 기사 보셨죠? 네. 제가 뭘 질문할 건지 아시죠? 네. 뭐 저는 그런 좀 기사가 나온 거에 이게 좀 때가 늦었다. 그때 그건-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제가 그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죠. 이 그때는-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 아니세요? 처음. 맞습니다. 자, 본인 소개 조금만 해주세요.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는 네. 이제 그 18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을 한번 했고, 요 최근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재판에서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제가 TV에 나와서 좀 여러 가지 방송도 많이 한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근데 정말 저도 입을 꽉 다물고 벙어리 생활을 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자 뉴스입니다.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관해서 삼성 청탁 입증 못해 안종범 수첩 직접 증거로 인정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특검하고 변호인단 입장이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이 안종범 수첩이라는 게 그 특검은 모든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중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핵심 증거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그렇게 훌륭한 증거, 유력한 증거인데 왜 원본조차 안 보여주나? 보여주지도 않고 제출도 못하냐? 그런 게 못 무슨 보셨습니까? 증거냐? 전혀? 네, 그렇죠. 저는 변호인단은 그래도 몰래 이렇게 보는 줄 알아요. 아니 전혀